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증문즉설 시간입니다. 자, 첫 번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경매 유튜브 몇 곡지 봤더니 의문점이 드네요 라는 질문입니다. 자, 딱 보니까 본인 사정을 적어 놓으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어려운 질문이 아니어도 제가 웬만하면 좀 해소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인 이야기, 다 본인 이야기겠지만 본인한테 딱 뭔가 들이닥친 것들, 이런 것들은 빨리 해소해야 되거나 뭐 시간이 급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한번 해소를 해보도록 할게요. 주말에 부모님 댁에 다녀왔는데 경매 유튜브 좀 봤다고 이런 의문점이 드네요. 능력자분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고 해서 밑에 능력자분들이 조언을 많이 해주셨는데 딱 이렇게 결정 지어진 게 없고 정답이 없어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모님 전셋집에 대한 문제인데요. 2018년 4월경 부모님께서 신축 다가구 총 6가구 주인집 건물 내 거주라고 나와 있어요. 그 다가구에 전세로 이사를 들어가셨습니다. 작년에 계약 기간이 2년 채워졌었고 갱신 절차 없이 그냥 계속 거주하셨던 상태입니다. 그런데 최근 아마도 집주인이 변경되었던 듯합니다. 새로운 집주인과 새로운 계약을 하시진 않으셨었고 그냥 구두로 이전 조건 계속 지내기로 협의는 된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조금 심각하면 예상이나 그런 것 같다라는 것보다는 어떤 서류를 보고 딱 정리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더 읽어보겠습니다. 근데 이번 주말에 가서 들은 바 새 집주인의 요청으로 계약서를 다시 썼다더군요. 부동산을 통해 쓴 계약이 아니고 그냥 집주인이 써온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주신다 합니다. 대충 읽어본 결과 계약의 내용은 날짜를 소급하여 2020년 4월부터 2년으로 되어 있으며 대출 금액이 2억 원으로 조금 넘게 있었습니다. 근데 전주인과는 다르게 같은 건물에 거주하지도 않고 있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대충 따져보니 6가구 임대보증금과 대출금을 합해보면 실거래 금액, 건물가액과 거의 비슷해 보이더군요. 거의 현금 자본 없이 매매한 걸로 보이는데 저희 부모님은 확정일자는 따로 받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만에 하나 있을 사고에 대비가 가능한가요? 라고 하셨습니다. 자, 밑에 뭐라고 정리해 주셨냐면 매매가가 11억 정도래요. 그리고 임대 세대가 6가구인데 합치면 9억 정도 된답니다. 자, 그리고 대출금은 2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6가구가 9억, 대출금이 2억이니까 합치면 11억, 매매가랑 비슷해서 현금 없이 산 게 아니냐,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게 주 질문이 뭐냐면 새로운 주인이 바뀌었다, 두 번째는 새로 임대계약을 썼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명이 매매가는 11억이고 임대보증금하고 대출금을 다 합치니까 11억이다. 불안하다 이겁니다. 자, 댓글들을 보니까 댓글들도 한번 볼게요. 자, 보증금은 1억 중반인데 그렇겠죠. 6가구에 9억이니까 중반이고 혹시 한마디로 보호를 못 받는 게 아니냐, 이런 댓글들이 있고요. 또 이렇게 자세하게 댓글을 써주신 분도 있어요. 뭐랄까, 소액임차인 경우 또 써놨는데, 자,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거 가지고는 바로 정답은 안 나오고, 바로 정답을 나오려면 이 질문자께서 제 이야기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니, 질문자뿐만 아니라 이렇게 전세 사시는데 새로운 주인이 새 계약서를 쓴다, 이런 내용이 있으면 절대적으로 생각해야 될 문제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첫 번째는 새로운 계약서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집주인이 바뀌었다 그래서 새로운 계약서를 써야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임차인도 있어요. 왜? 계약을 전 주인이랑 했잖아. 지금 주인이 아니고. 임차인 입장에서 보면 그걸 불안하다라고 해갖고 불어 새로 쓰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새로 쓰시지 않는 게 더 안전합니다. 자, 두 번째로 새로 작성이 되면 그때부터 문제가 심각합니다. 작성이 됐다면, 자, 이게 연장 계약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기존의 계약의 연장입니다.
처음 들어와 갖고 처음 계약서를 쓰는 새로운 계약이 아니라 기존 계약의 연장이자 보증금이나 뭐가 달라졌다면 기존 계약의 변경입니다. 자, 그렇게 쓰면 너무나도 괜찮은데 기존 계약이 무시되거나 기존 계약이 유지되지 않는다는 특약이 있거나 아니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임대인이 기존 계약은 무효니까 임대차 계약서를 갖고 와갖고 없애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존 계약을. 그럼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집에 새로 쓴 계약서랑 동일하게 돼버려요. 그럼 뭐가 문제가 되냐면 애초에 2018년에 들어오셨을 때는 1순위고 대출금도 없었고 이런 상태에서 계약서를 안 써버리면 그냥 그게 계속 유지가 되는데 완전 새로운 뉴 계약서를 쓰면 2020년 4월부터의 계약서로 변동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1순위도 아닐 뿐더러 대출금 2억을 위에 있는 선순위 2억을 알고 임대로 들어온 그런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연장이나 가격의 변동이나 이런 연장성 여부를 추가해서 계약을 썼다라고 하면 또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전입은 2018년에 돼 있을 거고 그리고 확정도 2018년에 돼 있을 겁니다. 따라서 그 여부부터 확실히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 단계예요. 그럼 연장이나 변경에 대한 계약서다라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험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계약서를 딱 봤더니 완전 새로운 계약이더라. 완전 새로운 계약인 건 어떻게 확인하느냐? 내가 임차인이 마치 새로 들어온 것처럼 계약을 썼으면 새로운 계약이에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선순위의 임차인 5명이 알고 계약을 했다던 둥. 대출금 2억이 추가적으로 들어온 걸 알고 계약을 했다는 둥. 이런 식으로 되면 문제가 조금 심각해집니다. 그러면 밑에 댓글처럼 뭐 위험할 수 있다 또는 소액 임차는 가능하다 이런 걸 먼저 할 게 아니라 임대인에게 즉 집주인에게 이건 잘못된 계약입니다 라고 하고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거를 강력히 요구하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 강력히 얘기해야 되냐? 이건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애매한데요. 반사기일 수도 있습니다. 사기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그렇고 아직 피해자도 없고 기망행위니 뭐니 이런 게 보이지 않으니까 그렇지는 않겠지만 뭐 선순위 임차인이 없어야 대출이 나온다는 조건을 갖고 새로운 계약서를 은행에서 요구해서 이걸 썼다는 둥. 이게 무슨 얘기냐면 상대가 조금 이상하다 안 해줄 것 같다 이러면 약간 형사적으로도 문제를 삼으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정리할게요. 연장 또는 변경 이런 류의 계약을 썼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약서 내용상 완전히 새로운 계약이라면 과거에 전입했던 이런 게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원상태로 돌려놔야 됩니다. 이건 법으로 돌려놓을 게 아니라 당연히 협의를 통해야 되겠죠. 하지만 그 협의가 잘 안 먹힐 때는 형사적으로도 문제를 삼으실 걸 미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없었던 것처럼 바꾸든지 아니면 연장된 계약서로 바꾸시는 게 지금의 답입니다. 이 답을 해결을 못하면 또 후순위처럼 불안하게 산다거나 뭐 소액 임차인으로 우리가 얼마를 변제를 못 받는다거나 이런 일들이 생길 여지가 다분합니다. 자, 그런데 그것까지 말씀을 드려놔야 되겠군요. 그래서 무조건 지금 현재 새로운 계약이면 없어야 된다 또는 다시 고쳐야 된다는 걸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아무리 뭘 해도 아무리 협상을 하려고 해도 협박을 해도 안 통해. 그렇게 협상을 안 하면 이 사람한테 내가 피해가 가는 건데 내가 피해를 안 보기 위해서 상대한테 뭐 사기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런 법조인과 충분한 상담이 필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근데 상담을 해도 뭘 해도 아무것도 안 된다라고 하면 이제 순위가 2년 후로 밀리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소액 임차인이 계산할 게 아니라 대출금과 나머지 임차인들의 순위를 파악해서 내 안전성을 어느 정도 알아놔야 되겠죠. 오늘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는 일반적인 분들이 들을 때는 뭘 강조하고 싶냐? 새로 주인이 바뀌었다고 해서 임대차 계약서를 쓰는 건 아니다. 안 쓴다 그래서 뭐 순위가 변동되거나 또는 뭐 보증금을 보장받지 못하거나 이런 일은 절대 없다. 두 번째,
다시 쓴다면, 예를 들어서 뭐 임대보증금을 올려달래. 좋은 쪽으로 가까이 임차인한테 임대보증금을 낮춰주겠대. 그럼 다시 써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써야 되는 데 있어서는 당연히 연장이나 변경 시기에 그 계약에 약간의 변경이 있었다는 그런 연장 변경 계약서를 쓰셔야지 완전히 새로운 계약서를 쓰시면 안 된다. 새로운 계약서를 썼다면 뭐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 새로운 계약서를 없애거나 연장 계약으로 바꾸셔야 된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려고 이 질문을 열었습니다.